안녕하세요. 줌으로 코로나 안녕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임선미입니다. 이번 강의는 호스트용 사용 설명 강의로서 내가 호스트가 되어 친구를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중구 여성플라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스트가 되어서 회의실을 오픈하시려면 일단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오픈을 하시는 게 안정적일 수 있으세요. 주소는 www.zoom.us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欄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위해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이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입력 확인 코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진행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해요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실 때 쓰신 메일 주소로 줌에서 활성화를 위한 이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받은 메일함에 줌에서 온 줌 계정 활성화하십시오 라는 메일이 보이실 거예요. 메일을 클릭하고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계정 활성화라는 파란색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줌이 바로 계정 활성화 상태로 전환됩니다. 학교를 대표해 가입하시나요에서 아니요를 누르고 누르셨으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줌에서 사용하시게 될 이름과 비밀번호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성, 비밀번호,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2번을 입력을 하시고 주황색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의 줌을 알리는 친구들 이메일 주소 넣는 단계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단계 건너뛰기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프로필로 가서 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편집을 눌러주세요. 지금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사진으로 바꿀 겁니다. 하단에 변경이라고 보이시죠? 변경을 눌러주세요. 프로필 사진으로는 이메가보다 사이즈가 작고 JPG나 GIF, PNG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의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진이 저장된 폴더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사진 변경 창이 뜨실 거예요. 뜨신 창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이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 하얀색 부분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은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사방 커서로 바뀌고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각 모서리 8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얼굴이 하얀색 부분으로 바뀔 때까지 위치와 크기를 조정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얗게 영역 지정이 되셨고 내 얼굴이 중앙에 놓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저장 파란색 버튼을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아까는 그림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내 얼굴에 사진이 입력된 거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중앙에 변경 저장이라고 버튼이 있으세요. 이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로필 하단에 있는 설정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 내장합니다 라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호스트로서 누군가에게 방을 개설하고 그 방에 초대를 할 경우 초대 링크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옵션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않으시면 들어오시는 분이 암호를 입력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활성화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채팅에 관련된 옵션 값들이 있으실 거예요. 채팅, 비공개 채팅, 파일 전송, 이 부분을 모두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채팅은 모든 회의 참가자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활성화시키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비공개 채팅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채팅도 있지만 1대1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 드리기를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파일 정성은 여러분이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사진을 공유한다거나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파일 전송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화면 공유 부분인데요. 이거는 호스트와 참가자가 서로 화면을 공유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 각자가 가진 파일이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호스트만 하실 수도 있고요. 모든 참가자가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옵션 값은 그 방을 개설하시는 호스트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재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각각 방을 개설하면 그 방의 모임 성격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화이트보드와 원격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화이트보드를 회의 중에 공개창으로 화이트보드를 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필기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화이트보드 활성을 권해드립니다. 원격 제어는 제가 상대방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컴퓨터가 조금 서툴거나 힘드실 경우에는 원격 제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 메뉴로는 소회의실과 원격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회의실 기능은 입장자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여러 명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회의실로 원하는 사람들을 묶을 수도 있고요. 랜덤으로 묶으실 수도 있으세요. 소회의실로 묶어서 그분들이 그 방에서 토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하시고 나서 다시 저희들 전체 창으로 오셔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회의실과 원격 지원은 두 개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모임 성격에 맞게 소회의실이 더 적합한 모임일지 원격 지원이 더 적합한 모임일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설정해 놓으면 좋은 것 중에서 참석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와 회의가 취소된 경우 활성을 눌러주시면 그럼 여러분한테 알림이 갑니다. 이메일 알림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의 안에 개인 회의실 안에 편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옵션값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설정을 여태까지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회의 아이디와 시큐리티와 저장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회의방을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경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시죠. 링크를 복사해서 그분들에게 메시지 혹은 카톡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만약에 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아마도 개인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실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회의 아이디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10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방이 여러분 개인 방 번호입니다.
이 방번호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큐리티에서 암호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암호 부분을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입력하고 들어오기 쉬운 번호로,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19를 줄여서 202019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회의 번호를 알려주시고 패스워드를 알려주시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은 모두 마쳤는데요. 이번에 한번 회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개인 회의실에서 시작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시작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의 초대 복사라는 팝업 창이 뜨시죠? 하단 부분에 회의 초대 복사 버튼이 하나 더 있고요. 이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됨이라고 뜨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에 이 메시지가, 회의 초대 복사 메시지가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카카오톡 실행이 가능하시죠? 가능하시면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여시고 초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나면은 붙여넣기 기능이 있으시죠? 붙여넣기 기능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대화창에 좀 전에 회의 초대 메시지를 복사된 게 그대로 입력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카톡이 가게 됩니다. 이 카톡창에서 파란색 글씨 부분을 선택하고 들어오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이 이 파란색 글자 부분을 클릭하고 줌 회의실로 입장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상대방 카톡창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은 누구누구님이 대기실에 입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수락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상대방이 회의실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상대방이 회의실로 입장한 이후부터는 하단 부분의 메뉴에 집중하셔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음소거 제거, 비디오 시작, 참가자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제거와 비디오 시작은 스위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꺼졌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하시고 싶으시면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음소거를 푸시고 싶으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화면은 비디오가 꺼진 상태인데요. 비디오를 켜고 싶다 하시면은 비디오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고, 끄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참가자 부분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 화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참가자 리스트가 보이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름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그분의 상태도 보이세요.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회의를 진행을 하시다가 다른 분의 마이크가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그분의 외부 소리가 입력이 돼서 모임에 방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스트일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혹은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음소거 상태로 진행을 하시는 게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은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말로 하는 거 이외에 글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줌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익히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경우 마이크를 오픈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채팅창이 열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 채팅창을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말로 진행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채팅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채팅에 올라온 질문들을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은 훨씬 소통이 되는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혹시 자판 입력이 빠르시다면 같이 같은 방법으로 네, 안녕하세요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은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시는 것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보기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발표자 보기와 갤러리 보기 두 개의 옵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상태는 갤러리 보기 상태이고요. 자, 발표자 보기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발표자 보기예요. 발표자 보기는 마이크가 켜진 분들 위주로 그분이 말을 할 때 그분의 얼굴이 가장 중앙에 크게 보이는 이 화면 구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부분이다. 아주 자유롭게 마이크를 크고 끼고 끄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발표자 보기 상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갤러리 보기를 선택을 하고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처음 화면과 같이 같은 크기, 같은 사이즈로 화면이 보이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하단 부분에 녹화 기능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녹화를 하셔서 영상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바로 스탑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공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고 고급 공유 옵션을 갖다가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호스트만 공유를 할지 아니면 모든 참가자가 공유를 할지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화면 공유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화면이 모두 다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공유할 화면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를 했고요.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저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컴퓨터에도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공유를 중지하실 때에는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화면은 공유 화면 중에서 화이트보드 화면을 공유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필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으세요. 이 화이트보드 창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이 상대방 회의실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께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지하실 때는 화면 공유 중지를 눌러주세요. 자, 비디오 버튼 옆에 보시면은 꺽쇠가 있으시죠?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비디오 설정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비디오 설정 메뉴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설정 안에 배경 및 필터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서 가상 배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배경이 지저분하다라고 보이시면은 가상 배경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배경 및 필터 안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을 경우에는 위에 플러스 기호 보이시나요? 가상 배경 옆에 플러스 기호를 눌러주시면 이미지 추가, 비디오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 창이 열리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폴더와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창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배경이 뒷배경으로 깔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 효과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튜디오 효과에서는 이렇게 프레임 작업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혹은 선글라스, 모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하단에 스튜디오 효과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거는 얼마 전에 베타 버전으로 추가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눈썹, 그 다음에 눈썹 색깔, 그 다음에 수염등, 입술 색깔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 안 하고 줌을 키기 조금 불편하셨으면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 얼굴을 필터링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비디오 카메라 켜시고 참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옵션들을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종료를 하실 때에는 오른쪽 하단에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면은 그러면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라는 창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빨간색 버튼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진행하시던 줌 회의실이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